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바로 전 영상에서 제가 웃음을 너무 참지를 못해서 영상 초반에 웃는 장면들이 많이 나갔는데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좋은 반응을 보여줘서 저도 참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그 웃음을 그렇게까지 못 참는다라는 걸 처음 알았네요. 어쨌든 축구 승무패 49회차의 경우는 1등은 그렇다 치고 2, 3, 4등은 정말 본전도 못 찾는 결과였다고 보입니다. 그 아쉬움, 그 아쉬움을 뒤로 하고 주말의 즐거움인 축구 토토 50회차 경기들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의 경기 조합으로 되어 있고 열심히 분석을 해왔습니다.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신 건 가져가시고 본인의 뼈대에 잘 살을 붙이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회차 최종 분석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저희 채널 멤버십 분들께 뭔가 혜택을 드리고 싶어서 밴드에 프로토 토론방과 승무패 토론방을 개설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아무 혜택이 없이 후원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멤버십 가입을 해주셨을 때보다 가입 인원이 2배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토론방에서 프로토픽 공유하시면서 토론하고 자료 공유하는 걸 볼 때마다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공유해 주시는 픽들 보면 저렇게 어떻게 찍는 거지 생각이 드는 픽도 있고 많이 적중하시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프로토를 잘 하진 않지만 정말 대단한 고수분들이 많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오늘 50회차 승무패 분석할 때 에버튼의 디뉴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길래 전 경기에 잘 나왔었는데 왜 부상으로 나오지 해서 승무패 토론방에 가서 디뉴 선수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바로 레온님께서 훈련 도중에 발목에 금 갔다고 바로 또 대답을 해주셔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물어보고 토론하고 하는 게 정말 장점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프로토픽 공유를 하고 토론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채널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름과 동일하게 밴드 이름 설정하시고 밴드에서 골 때리는 TV 앞에 골 영어로 쓰셔야 될 거예요. 검색하셔서 가입 요청하시고 저희 채널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가입 승인해 주세요 라고 써주시면 제가 확인 뒤에 승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밴드 가입 요청하셨는데 지금 승인 안 되신 분들이 8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이름과 밴드 가입 요청하신 이름이 일치하지가 않아서 승인을 못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밴드 이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프로토 안 하시는 분들 토론은 나한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계속 지금처럼 제 영상 좋아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50회차 시작하기 전에 골 때리는 가족분들 이제 다들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브라이턴 대 리버풀. 뉴캐슬은 지난 아스톤빌라와의 원정 경기에서 아스톤빌라가 수비 뒷공간을 너무 내준 채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서 중원 혼전 상황에서 브라이턴의 웰백 선수가 칩샷을 성공시키면서 득점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웰백 선수의 골을 볼 수 있었으나 브라이턴의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수비 능력은 좀 부족하다고 보이고 박스 안에서의 불필요한 반칙으로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램프티 선수의 퇴장 공백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상대팀 리버풀은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3대0 대승을 거두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공격 선발 라인업에 오리기 카드를 꺼내들면서 폭망했습니다. 저는 오리기 선발 카드를 보자마자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났었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피노미노 원했었는데 띄우고 좋다 원했었는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쨌든 리버풀의 무앞에 투픽을 갔던 저로서는 좋았죠. 리그 원정 경기에서 최근 성적이 좋지 않은 리버풀이 리그 성적을 의식해서인지 로테이션을 돌리는 모습으로 보였고 무승부만 하자라는 느낌이었으나 아탈란타에게 한 골 먹힌 이후에 바로 조타, 파비뉴, 로버트슨, 피르미노를 동시에 투입했지만 때는 늦었다고 보였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챔피언스 리그 경기 홈에서 그 없는 자원으로도 로테이션을 활용하면서 체력 안배를 했다고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리버풀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브라이턴의 단통 패죠.
이번 경기 엘체 대 카디스. 기본적으로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승격팀으로서 아직까지는 두 팀 모두 승격팀치고 굉장히 좋은 경기력이 아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양팀이 맞대결을 붙기 때문에 무승부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이 경기 일단 무승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턴적으로 2000년 초기부터 양팀의 맞대결에서 3연속 무승부가 나온 적이 없는데 현재 19년도, 20년도에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는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이고 엘체는 피델 선수가 결정하는 게 손실이라고 보이지만 테테, 페레밀라, 호산, 루카스 보에까지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다양하게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팀 카디스의 경우는 주전 센터백 후안칼라 선수, 주전 미드필더 호세마리 선수, 아쿠스토 선수 또한 공격의 주요 자원인 네그레도 선수와 로자노 선수가 사이좋게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여서 수비, 중원, 공격에서 분명히 주전 자원들의 공백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역배당을 받고 있긴 하지만 카디스와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 엘체가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두기에 가장 좋은 찬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엘체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3번 경기 맨시티 대 번리. 저는 이 경기 이변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투표율 1위인 경기이기도 한데 맨시티의 경우에는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올림피아와의 경기에서 0대1로 간신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변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맨시티의 경기력이 최근 좀 떨어져 보인다고 해서 이 경기를 이변으로 잡기는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올림피아와의 원정 경기에서 카일 워커와 데브라이너에게 휴식을 주느라 올림피아 원정에 데리고 가지도 않았었고 아게로가 올림피아 원정에서 후반 78분에 교체 투입이 되면서 맨시티의 공격 자원들이 아게로의 복귀로 이제 스털링, 제수스, 아게로까지 모두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 번리를 상대로 기존의 주전 선발 라인업을 꾸려서 오랜만에 대승을 거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번리는 이번 시즌 8경기 중에 4골만을 기록한 채로 득점력 빈곤이 계속되고 있고 아마 맨시티를 상대로 수비하고 뻥 축구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수비만 한다고 해서 못 뚫어낼 맨시티의 공격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격이 안 되면 데브라이너가 중거리 슛을 때려서라도 결국 뚫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맨시티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4번 경기 발렌시아 대 AT 마드리드. 발렌시아는 주전 공격 자원인 막시 고메즈 선수가 출전을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생각지 못하게 최근 3경기에서 8골을 넣으면서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뒀었죠. 어쨌든 공격은 그렇다 치지만 수비적으로 디아카비 선수와 호세가야 선수의 공백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팀 AT 마드리드의 경우에는 올 시즌 8경기에서 단 2실점밖에 내주지 않으면서 단단한 수비 라인을 자랑하기 때문에 현재의 발렌시아 공격 자원들로 AT 마드리드의 단단한 방패를 뚫어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발렌시아의 주전 수비 자원 이탈로 인한 수비 누수는 AT 마드리드에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T 마드리드 또한 수아레즈의 코로나로 인한 부재로 펠릭스에게 집중되는 공격 루트로 인해서 펠릭스가 묶일 경우 공격을 풀어낼 공격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또한 발렌시아의 경우 17년부터 지금까지 홈에서 AT 마드리드와 3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무승부를 거뒀었습니다. 하지만 AT 마드리드와 맞대결에서 골을 기록했었던 대부분의 주요 자원들이 이적을 한 상황이라는 점 참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일단 무승부에 초점을 두고 그래도 수비적으로 단단한 AT 마드리드가 발렌시아를 상대로 유리할 것이다라고 보고 저는 이 경기 발렌시아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5번 경기 에버튼 대 리즈. 에버튼은 지난 풀럼과의 경기에서 시작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 수비에 실책을 이끌어냈고 빠른 시간에 득점에 성공하면서 굉장히 싱거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였으나 풀럼에게 2골이나 먹히는 수비는 아직까지 강팀으로 가기에는 멀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디뉴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에버튼의 주 공격 루트인 디뉴, 히샬리송의 왼쪽 라인이 평소보다 날카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 작업 시 디뉴가 윙으로 올라오면서 히샬리송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데 그 부분이 약화될 것으로 보여요. 상대팀 리즈는 지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페페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우위에 있어 경기를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골을 성공시키지 못해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확실히 공격 작업 시에 많은 인원이 공격 작업에 올라온다는 점은 좋아 보이지만 골대 불운과 확실한 마무리가 아쉬웠어요.
결론적으로 양팀의 수비적으로 불안한 점은 골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으로 이번 50회차에서 해외에서 돈이 몰리고 있는 경기가 승무패 경기 중에 리버풀 승, 에버튼 승, 맨유 승 이렇게 몰리고 있어서 이 경기들 중에서 한 경기는 부러진다라는 가정을 하고 부러질 경기를 고르라면 저는 에버튼의 승을 고르고 싶어서 저는 이 경기 에버튼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6번 경기 우에스카 대 세비야. 일단 우에스카는 이번 시즌 승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무승부가 많은 팀인데 강팀을 상대로 무승부를 잡아내고 중하위권 팀들을 상대로도 무승부를 거두면서 굉장히 이번 시즌 무승부한 걸 초반에 다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승리는 못하고 있다라는 게 결론이라고 보이고 최근 5경기 동안 비기든 지든 한 골씩은 넣어주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팀 세비야는 공격 자원들의 득점력이 살아났고 세비야의 페르난데스와 스소 선수의 출전 불가는 아쉽지만 엔네시리, 루크 데용, 오카포스, 엘 하다디 선수의 출전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면에서는 우에스카의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세비야가 크라스노 원정도 다녀왔겠다. 체력적으로는 우에스카가 낫다고 보이기 때문에 무승부를 받칠까 생각을 해봤지만 우에스카가 무승부가 일단 너무 많이 기록을 했고 그렇다고 세비야를 상대로 승을 보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 우에스카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7번 경기 웨스트브로미치 대 셰필드. 현재 웨스트브로미치나 셰필드나 이번 시즌 최악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승리가 없는 상황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비기는 생각보다는 서로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현재 꼴찌에서 1, 2등하는 팀들끼리 붙어서 1승이라도 챙겨야지 꼴찌 다투는 팀들끼리 어깨동무하고 승점 1점씩 나눠 갖는 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승패로 일단 접근을 했고 웨스트 브로미치는 최근 리그 6경기에서 한 골만을 기록을 하면서 리그 초반 강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공격에서마저 터져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보이고 딱히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상대팀 셰필드의 경우는 수비는 괜찮은 편이지만 공격에서 너무 터져주지 않고 있던 게 가장 큰 문제였지만 이번 경기에서 주포인 리스 무세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경기 양팀 모두 최악의 상황인 건 맞지만 공격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셰필드의 무세 선수의 복귀가 큰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저는 이 경기 웨스트 브로미치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8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알라베스. 레알 마드리드는 인터밀란과의 경기에서 라모스와 벤제마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뚱보 아자르 선수가 최근 체중 감량에도 성공을 했고 전 경기에서 복귀를 하면서 페널티킥으로 골도 기록을 했고 좋은 드리블 능력으로 클래스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알라베스와의 맞대결 전적에서도 압도적이고 홈 경기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고 백업 자원들 또한 알라베스의 선수 자원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알라베스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인 페레폰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중원에서부터 레알 마드리드에 밀릴 것으로 보이고 주전 미드필더 마누 가르시아 선수도 코로나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점은 알라베스의 중원 전력 손실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승을 보고 있고 현재 투표율 2위의 경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변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지만 알라베스가 이미 무려 3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고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거둔 적이 없는데 지난 리그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무승부는 없겠다라는 전제를 깔고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9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맨유. 사우스햄튼이 최근 굉장히 좋은 경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2대5 대패 이후부터 7경기째 패배가 없는 사우스햄튼이고 지난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만큼은 사우스햄튼이 이제는 패배할 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2번 맞대결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었는데 두 경기 모두 사우스햄튼의 주전 공격수 데니잉스가 골을 기록을 하든 안 하든 뛰었던 경기였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데니잉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공격 작업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맨유의 경우에는 들쑥날
능수능란숙한 경기력으로 굉장히 저같이 승무패 분석하는 사람들에게 경계 대상 1위인 팀이라고 보이는데 최근 리그 2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바샥세일을 상대로 4득점을 뽑아내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일단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홈에서 치렀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사우스햄튼 원정길에 체력적으로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에서도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맨유입니다. 특히 최근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맨유의 우세가 예상이 되고 사우스햄튼이 7경기째 패배가 없이 리그 5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이제는 슬슬 상위권에서 내려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맨유는 슬슬 올라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사우스햄튼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헤타페 대 빌바오. 자, 이 경기는 일단 두 팀의 맞대결 전적에서 볼 수 있듯이 헤타페가 최근 6번의 맞대결에서 패배를 기록하지 않았고 바로 전 맞대결에서는 빌바오 홈에서마저도 헤타페가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볼 때 헤타페의 득점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모습이고 최근 4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헤타페입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빌바오의 경우 이번 시즌에도 원정 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전 경기에서 빌바오가 베티스를 상대로 4득점을 하면서 대승을 거뒀지만 홈 경기였다는 점 참조해야 될 것 같고 빌바오는 지난 시즌 원정 19경기에서 4승밖에 기록을 못했었고 이번 시즌에서도 원정 5경기 동안 1승 4패를 기록 중이며 전통적인 원정 고자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두 팀이 만났을 때 헤타페 승 보시는 분들 많겠지만 저는 이 경기 단통 무승부로 가고 싶습니다. 원정에서 원래 무승부를 좀 캐줘야 하는 빌바오인데 아직까지 무승부가 없다는 점 때문에 무승부가 굉장히 끌리고 지금 승무패 47회차, 48회차, 49회차, 10번 경기가 모두 무승부로 나왔었기 때문에 언제 승무패 10번 경기가 무승부가 안 나오게 될지 확인해보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헤타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첼시 대 토트넘. 자, 이 경기 막상막하의 대결로 보입니다. 홈팀 첼시는 리그에서 7경기째 패배가 없이 3연승을 기록 중이고 토트넘 역시 8경기째 패배가 없이 4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첼시는 스타드랭과의 챔피언스 리그 원정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1대2 승리를 거뒀고 토트넘 역시 홈에서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에게 휴식을 주면서 루도고레를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첼시는 챔스, 토트넘은 유럽하기 때문에 토트넘의 대승은 상대팀의 수준 차이가 너무 컸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일단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첼시가 4승 1무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고 배당도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투표율은 토트넘이 앞서고 있는데 일단 올해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 조합으로 경기가 들어왔을 때 첼시 대 토트넘 경기를 예를 들자면 첼시의 정배당이 주어져 있는데 투표율은 토트넘이 정배 투표를 받았다. 이럴 때 11번 경기가 배당대로 정배당이 잘 들어왔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이 경기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는 경기고 손흥민 선수 응원 때문에 토트넘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정배당과 투표율이 반대일 때 정배당이 결과로 많이 떴었다라는 데이터를 한번 믿어보고 첼시의 단통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셀타비고 대 그라나다. 셀타비고는 확실한 공격 자원인 아스파스 선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셀타비고의 확실한 에이스라고 보이고 최근 미들라인에 데니스 수아레즈 선수의 발끝이 살아나면서 좋은 패스를 찔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셀타비고의 수비 라인이죠. 수비 라인이 굉장히 불안해서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고 아스파스가 한 골 넣으면 두 골을 먹혀버리는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팀 그라나다는 공격적으로 지난 오모니와의 유로파 경기에서 원정 2득점, 홈에서도 2득점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수비적으로 주전 포백 라인의 지속적인 풀타임 출전으로 인해서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단적인 예로 오모니아와의 원정 경기에서 0대2 무실점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이번 홈 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실점을 했다는 점, 이 점이 좀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체력적으로 지친 그라나다 수비진 셀타비고 아스파스 선수의 날카로운 공격으로 승리가 별로 없던 셀타비고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역시나 셀타비고의 수비적인 불안함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숙제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에 일단 축을 두고 있는데 해외 투표율이 셀타비고 승에 95% 이상 몰리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경우에도 이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몰빵으로 셀타비고 승에 투표율이 몰리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셀타비고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아스날 대 울버햄튼. 아스날은 지난 유로파 몰대 원정 경기에서 공격 자원들을 로테이션 돌리면서도 0대 3으로 가볍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경기였지만 리그에서의 경기력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아스톤 빌라의 패배를 기록했고 리즈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아스날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버햄튼을 상대로 상대 전적에 있어서 6승 3무 1패로 압도적인 전적을 가지고 있고, 특히 맞대결 전적에 있어서 아스날 홈에서 맞붙었을 경우 3번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확실히 좀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아스날의 토마스 파티, 부카요 사카 선수가 복귀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중원에서 경기를 풀어가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 자원의 페페 선수가 퇴장 징계로 출전이 불가한 건 좀 아쉽지만 오바메양과 라카제트가 있고, 특히 지금 승무패 13번 경기에 단골로 출연하고 있는 아스날인데 45회차 13번 경기에 맨유 원정에서 역배당을 받고 승리를 했고, 47회차 13번 경기에 아스날 홈에서 정배당을 받고 패배를 했고, 48회차 13번 경기에 리즈 원정을 가서 정배당을 받고 패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50회차 13번에 또 아스날이 출전을 했는데 원정 역배당 승, 홈 정배당 패, 원정 정배당 패 순서로 볼 때 아직까지 홈 정배당 승이 없고, 아스날 홈에서 울버햄튼과 맞대결 전적이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번에는 아스날이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막상막하의 경기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았고, 골대법적으로도 승 아니면 패라는 계산 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아스날의 승에 좀 더 비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스날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소시에다드 비아레알. 마지막 경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의 경기 성적이 너무나도 좋지만 소시에다의 경우 주전 수비수 고로사벨, 중원의 핵심 다비드 실바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작업에 있어 중원에서 풀어가는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비아레알의 경우에 골 결정력보다는 뭔가 이번 시즌 매 경기 풀타임 출전을 하면서 공격 작업을 만들어가는 고메즈 선수의 결장이 유력하고, 또 다른 공격 자원인 파쿠 선수도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양팀 모두 100%의 컨디션으로 붙는 건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소시에다의 연승이 너무나도 길다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현재 소시에다는 6연승 중이고 비아레알 또한 7경기째 패배가 없기 때문에 승무패 중에 딱히 어떤 걸 고르기가 애매하다라고 느껴져서 결론적으로 저는 마지막 경기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는 축구토토 승무패 50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랑 똑같이 구매를 하시면 안 되고 1등 픽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저의 최종 픽에서 의심을 해보시면서 몇 개씩 바꿔서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에서 1등 나오신 분들도 제 최종 픽을 그대로 구매한 게 아니라 본인의 틀에서 몇 개씩만 참고를 해서 1등이 당첨되신 분들이었죠. 자, 그러면 저는 축구토토 50회차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 때리는 가족분들 이번 한 주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